저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국가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부 합산 5천만 원이면 대출이 안 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전세 대출 최대액은 2억. 아니 말씀하신 지금 고품질의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아까 뭐 공고임대 말씀을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주거 체제라고 그럴까요? 레짐이라고 그럴까요? 전체 이 체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관건인데, 공고임대의 문제는 공고임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주거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자기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자꾸 가니까 그거는 사실 주거복지가 늘어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거복지 수요가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주거복지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방식이잖아요. 투기 수요, 제가 뭐 투기라 그래가지고 수요를 그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이 이제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이라고 하는 말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초과이익,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른 데 투자했을 때하고 그 이익률이 비슷하게 만들겠다. 아니면 약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나의 소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투기용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타겟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편하고, 저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용이 많이 들죠, 당연히. 그렇죠. 재정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주거권은 다 전 국민이 최소한으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그리고 이제 투기가 안 일어나게 시장을 구조를 만들고 주거복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저는 청년들도 자기의 주거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세대출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전세대출을 원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것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고, 또 대출을 해주니까 또 이제 이게 불안해지니까 보증까지 해줬고, 그러면서 대출이 더 늘어났고,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러면 전세대출을 그렇게 늘렸냐라고 하니까 청년들에게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원하더라. 근데 그거는 직자적 대응이고, 맞아요. 직자적 대응이거든요. 그게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주거복지 수요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저는 전세대출은 규모도 좀 줄이고 월세로 가는 것이, 그러나 월세를 좀 저렴한,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민간 그쵸. 그 임대차 시장의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이제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아니라 레짐을 바꿔야 된다, 이제. 또 이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전세주택에 대한 것들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전세. 그때 레지메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정책을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믹스를 잘 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잘 믹스를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청년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부 합산 5천만 원이면 대출이 안 되고, 아니면 뭐 서울시에 있는 전세금 얼마입니까? 거의 6억, 7억 평균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실 전세 대출 최대액은 2억. 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정책 믹스를 어떻게 잘 조합해야 하는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고품질의 그런 양질의 공공임대가 좀 충분해진다면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에서도 민간 임대인이 함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는 그렇죠. 구조가 예, 된다라는 예,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서요. 세입자한테 그러면은 공공임대로 가겠다라는 오히려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좀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로 사실 가격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드는 거, 그게 경쟁 효과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액공제도 있고 뭐 전세에 관련된 말씀도 해주시고 다양한 뭐 보조적인 수단이 물론 있지만 사실 순간적인 그런 부담을 줄일 수는 없고, 또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품질의 예. 품질 품질. 좋은 그런 공급이 많이 확대가 돼서 입지와 네. 품질을 다 가진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서울시 임대주택 뭐 가격 결정하는 부분들 위원회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지금 고품질의 네.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들이 임대주택 나오는 부분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거나,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거나 이런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냐, 뭐 규제를 완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하거나 또는 다양한 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크게 억제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에 네.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에 쌓이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집이 많이 공급될 거야 라고 하는 안정심리를 이제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불안심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나올 때까지 청년들을 위해서 또는 무주택자를 위해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남선생님 말씀하신 임대주택인 거예요. 공공임대주택. 네. 현실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부분 갖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뭐 하는 임대주택들의 좋은 입지에 있는 부분들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그렇죠. 것처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되는 부분들의 청년층도 그렇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선호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갖고 있는 관점 중에서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투자에 대한 수단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려서부터 보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익혀졌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체득해왔던 부분들이 쌓여있는, DNA에 네. 쌓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젊은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 그 말씀드린 대출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가에 대한 대출이나 또 전세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전세 같은 경우는 주거사들 역할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부분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강남권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주거사들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시장의 논리와는 무관된 정부의 규제 논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거든요.